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2023년 국가직 대비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 어느새 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저랑 연구원쌤이 조금 좀 으쓱합니다. 우리 제자들 위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력들이 분명 여러분 국가직 시험에 좋은 결과로 갈 겁니다. 자, 이번 시험은 국회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국회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문제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주제들은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주제들 좀 보시고요. 특히 좀 새로운 요런 고런 좀 참신한 문제 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뭐 늘 나오는 부여 무난했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정치사 12문제, 경제사 2문제, 사회사 2문제, 문화사 4문제로 구성했고요. 특히 요즘에 통합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통합형 문제를 2개를 여러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는 여기 고려, 망이, 망소의 노란색 표시한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여러분 남한사성하고 수원사성 요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니었지만 현대사 파트에서 늘 여러분 현대사는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틀리세요. 왜? 사건을 안 해오면 틀리는 문제죠. 이제 그 세 문제가 또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초기 국가 부여 문제 여러분 무난했죠. 뭐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키워드 뭐였어요? 그러면 다시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 다음에 사출도 그래서 결국 부여구나 아셨고요.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었고요. 고구려하고 부여는 일책 12법, 즉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서옥제, 즉 대리사이제는 고구려고, 민며느리제는 옥조고, 신지읍차는 사만의 자, 지배자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뭐 그냥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여러분 2세부터 7세기, 자, 삼국 통일, 자, 이 발전 과정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여기는 7세기 삼국 통일 과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은 가볼까요?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상가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 출동을 허락했다.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이 정확히 군사 출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48년에 나당 동맹 맺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당나라가 자 들어와서 나당 동맹에 의해서 660년 자 백제가 멸망되고 668년 고구려 멸망되고 이어서 다시 나당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 나사르는 매소성 싸움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매소성 기벌포 싸움 그래서 여러분 676년 삼국통일 이 마지막 싸움이 기벌포 싸움이니까 매소 싸움은 675년들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매규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여기 매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에 들어갈 거 너무 뻔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연결고리 한번 볼까요? 연결고리에 여러분 8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너무 많이 봤던 도표고 여러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7세기 사건이에요. 자, 그럼 뭐였어요? 7세기 지금 자 가사료는 어쨌든 자 이제 이 나당 동맹 자 여기 나당 동맹 맺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후 얘기잖아요. 나당 동맹 맺고 드디어 자 당나라가 자 신라를 도와줘서 어떡합니까?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 문망으로 넘어가. 자 그러면서 자 신라 땅에 계린 도독부 두고 다시 고구려 멸망이야. 그리고 고구려 땅에 안동 도불도. 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당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당 전쟁 과정에서 매기 여러분 676년을 좀 알고 계셔야겠지. 삼국통일이니까. 그래서 그 요 앞에 매기. 그래서 그러면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요 사건과 함께 다시 여러분 자 우리 요 도표 좀 볼게요.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역산 흐름이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요 자 연결고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 자 선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지금 자
요 나당 동맹. 자, 그 다음에 다시 삼국 통일가는 요 매소성.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 물어보는 건데 나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번 대조영이 자, 발해를 건국한 거. 자,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조용이 자, 발해를 세운 것은 언제였어요? 8월 698년. 이때잖아. 한참 뒤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신라가 대가 친 것은 당연히 그 앞의 사건이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 자, 진흥왕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전 사건이고. 진흥왕 때. 자, 그리고 고구려 살수대첩 이거는 뭐 여러분 이미 612년이라는 거 이미 아시고요. 그 전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 속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길 바랄게요. 자, 3번. 자, 가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미 발의 무항인 거를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아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항인지 알게 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일단은 자, 발해가 나왔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고제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자, 고제적 등이 가에 자, 누구 어느 임금의 교수와 박물을 바쳤답니다. 누구한테? 일본에 가서.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가는 대국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을 함부로 총괄하였고, 자, 이거는 박스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무왕이 일본과 교류할 때, 자, 발해 사신 고지독으로 하여금 이, 자, 교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는 고구려 땅에서 부여의 예 풍속을 가지고, 즉, 고구려 개성국가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문제, 여러분, 정말, 저도 이 문제는 실수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 문제 진짜, 자, 정말 할 말이 없네. 자, 옳지 않은 거야. 이왕의 힘을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이럴 때 꼭 표시해 두시고요. 기껏 여러분, 이게 옳은 걸 풀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기억,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이거는 문항이었고. 자, 그 다음에 대무로 하여금 흑수 말갈 이거는 무항이었고. 자, 그 다음에 산독지방 덩조. 자, 특히 이건 장문유로 하여금. 자, 이 장문이라는 발해의 장수로 하여금. 자, 산둥지방 덩조 친 것도 자, 무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스스로 불교의 전륜 성황을 내세웠어. 이거는 문항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풀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무항인지 알았어. 그리고 그대로 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것들 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늘 표시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또는 또 옳지 않은 거 다시 표시해야겠죠? 기억은 예부에 속하였는데, 자, 신문왕 때 설치했답니다. 그럼 국학이지 뭐. 자, 경도왕 때 태학가로 고쳤다가 다시 옛 이름 주 국학이 됐대. 그래서 결국 국학인 거 알고요. 자, 학업기간은 9년이었어. 그 다음에 항상 만이라는 단어는 함정 단어는 거 기억나시죠? 증거의 규정만 입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당나라 교육기관 뭐 국정원까지 몰라도 되지만 당나라 자 교육기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박사 조교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학과 함께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자 지금 나가는 요 도표를 좀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 국학에는 항상 강조했지만 12대사 이하의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12대사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12대사에 자 이게 자 귀족의 자제 그래도 되고 하급 귀족의 자제 그러면 더 정확하고 이들 다 귀족이죠 여러분. 진골, 육두풍, 오두풍, 사두풍 다 귀족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진골 자 그러면 여기 진골 또 자 황색 옷 입잖아. 육두품도 황색 옷 입잖아. 오두품도 황색 옷 입잖아. 자 사두품도 황색 옷 입잖아. 즉 황색 옷 입는 12대사 자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갔으니까 진골뿐만 아니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다 자 이 국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골은 자, 비, 청, 황 네 가지 옷 색깔 다 입으면서 자색 옷만 독점하죠. 그게 바로 자, 오 대하참부터 1, 2벌참 요 관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 국학 안에 자 원성왕이 뭘 두었어? 독서 삼품과를 두죠. 그러면 독서 삼품과도 누구를 대상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 12대사이야. 즉 하급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골의 자제만 대상, 육두품만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두품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 하급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5번. 자,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믿는 근원이요. 쭉 이거 한자로 얘기하면 수신의 근본이요. 자,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또는 치국 또는 이국의 근본이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성종 때 누가 올린 거였어? 최순호의 시무 28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황의 업조 옳은 거예요. 그럼 뭐였습니까? 지방에 자, 경학 박사, 의학 박사 같은 박사를 파견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히 자, 이거 볼까요? 자, 2번 청년각 이거는 바로 예종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의 성대학의 이거는 여러분 태조가 강조한 거죠. 여러분 성종 때 최순호의 15, 28조 저번에 제가 봤었죠? 여기서 뭐예요? 연등의 팔간에 축소하라. 그래서 어느 해 축소했고 어느 해는 안 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성대하게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공신 내쫓고 왕공 강화는 누구예요? 네, 광종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연결고리에서 자, 이 왕들 업적 오늘도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똑같은 거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자, 6번. 요거 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사건이야. 내가 봉기하자 나의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켜주고 수령을 두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더니 오래지 않아 다시 군살본에 토벌하여 나의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둔 것은 무슨 뜻인가? 차라리 칼날 안에서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뭔가 밀라 일으켰어. 봉기했어. 그러자 현으로 올려줬어. 이게 바로 뭐였어요?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최충원 집권기 아닌 거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는 최충원 집권기가 아니라 자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 시기는 정중부 집권 시기였죠. 그 다음에 개경의 노비세로 귀합한 것은 최충원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북지방의 조유총과 공동전선 이건 조유총의 난이죠. 조유총의 난에 많은 이 백성들이 관여했지만 여러분이 망이 망소에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아니면 일단 이때 수도가 개경이야. 개경에서 보기에는 이쪽이 남쪽이었으니까 남쪽의 적들이야. 그러면 뭐 자 공주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공주 근처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얼마든지 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연결고리 자 11페이지 같이 펼쳐보세요. 고려사에 많이 봤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 자, 요 시기에 무신집권기 바로 이 도표잖아요. 짜자잔. 자, 여기. 지금 요 시기에 지금 이 사료는 자, 여기 망이망소이. 망이망소이 항상 정중부 때 망이망소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 이게 공주니까 어쨌든 개경에서 보기에는 남쪽이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봅니까? 최충원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밀라는 특별히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만적의 난과 최강수인데 최강수는 어디에 평양이란 말이야. 평양. 이거는 평양에서 일어났어. 개경에서 보기엔 얘는 북쪽이겠지. 자, 그 다음에 만적은 개경에서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북지방의 조유총. 자, 조유총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 이거는 무신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러분 지배자의 난이었지만 여기에 많은 자 이 평안도 지역의 농민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자 이 뭐 관여를 했죠. 그러나 어쨌든 자, 이 공주병업, 자, 이 망이망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읽고 갈게요. 따라 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정중부 집권 시기 밀란 망이망소이. 그 다음에 경대승 집권할 때 전주 관노. 자, 이음이 때 김삼이 효심. 특히 김삼이 효심은 신라로 돌아가자. 신라 부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최충원 때 만적 신분의 방. 자, 최강수는 고구려 부운동. 그 다음에 최후 때 이연현은 백제 부운동. 그래서 특히 이 무신정변 때 밀라는 신라로 가자. 고구려 가자. 백제로 가자. 갑자기 삼국 부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 향소 부국에 대한 오랫동안의 그 불만이 터진 것도 있고, 신분 해방을 외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지방직 문제에서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정중부, 그 다음에 여기 김삼 효심, 그 다음에 최충원, 그 다음에 이연년, 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서 사건 순서 맞추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자, 7번 문제. 자, 오랜만에 불교 문제로 하나 구성했어요. 미치진 스님이야. 자, 그러면 이 스님 다시 노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미치진 스님에 대한 설명이야. 스님은 항상 남악과 북악의 종문의 취지가 모순인 채 분명하지 않음을 탄식했대. 그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짐을 막아 한 길로 돌리고로 해서 뭔가 통합하려고 했어. 자, 나라의 왕륜사에 뭐 선석을 베풀고 승가를 시행할 때 우리 스님의 의리의 길을 정통으로 삼고 나머지는 반교로 했으니 모든 재주와 명망 있는 무리들이 어찌 이길 따르겠는가. 여러분, 뒤에 말은 다 필요 없어. 스님은 남악과 북악을 한 길로, 여러분 특히 이 스님은 내가 북악을 계승했다. 그러면서 이 남악을, 자, 남악파를 끌고 오려고 했잖아요. 누굽니까? 균여잖아요. 그래서 균여는 특히 성상융회 이 통합사상을 강조했더라. 자, 그러면 천태종은 누구예요? 대가국사 의천이고, 정예결사는 보제국사 진울이고, 화미승 법계도는 저 통일신라 스님 바로 누구였습니까? 의상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연결고리 4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 테마사에서 강조했던 건데, 불교는 여러분 사상사에서 진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어딜 보시냐면, 고려불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조선은 별로 볼 게 없으니까 고려불교만. 자, 지금 뭐였어요? 여기, 자, 균여, 북악의 법손이야. 수록. 내가 북악을 계승했다. 그러면서 남악까지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교종통합. 화엄정 중심으로. 그리고 규법사를 창건했고요. 자, 따라 얘기하십시오. 성가상은 융에 섞여야 돼. 성가속은 자유로워야 돼. 자, 성상융에 성속무에 10번 외우십시오. 자,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 10번 따라하세요. 성상융에 성속무에 그 다음에 보현시번가라는 한 가지 만들어서 불교 대중학.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 이 문제에 되게 중요한 지문이 있었어. 승까지도. 그게 바로 뭐였어요? 광종이죠. 광종이 승까지도 두고 특히 자 이때는 고려에서 가장 불교를 강조했던 시대가 광종인데요. 특히 교종을 통합하게 해서는 균여 스님을, 선종을 통합하게 해서는 해거 스님을, 그리고 또 자 재간, 의통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 파견했었잖아. 어쨌든 승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때 광종의 승까지도 함께 요 균열을 꼭 기억하시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의천은 숙종 때고, 그 다음에 진울과 자, 해심은 자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무신칙공기. 다시 한번 여기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조선이에요. 자, 법전 문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법전 순서만 한번 외우고 갈까요? 조선의 법전. 자, 제일 먼저 조선의 기본 법전. 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자, 영조 때 속대전. 자, 정조 때 대전 뭐야? 통편이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고 뭐였어? 대전. 자, 대전 회통이죠. 최소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자 성종 때 완성됐고, 자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자 육전 여러분 이호 예병 형공 즉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조 홍전 육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전은 절대 고치지 않죠. 자 그래서 전과 록으로 자 경국대전이 구성되는데 이 전편은 절대 여러분 자 고치지 않고 그때그때 새로운 판례는 록에다 집어넣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영조 때 대전해통 아니잖아. 대전해통은 흥선대원군. 자 정조 때 대전 통편 당연히 맞고요. 자 대원군 때는 자 뭐예요? 대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바꿔놨잖아. 그리고 우리 또 이런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 법전 나오고 왕들 업전 예를 들어서 이게 기억이 돼. 여기가 니은이 돼. 얘가 디귿이야. 자 리을이 되고 이거와 관련된 자 이 경국대전 완성 즉 성종 여기 영조 자그 다음에 다시 정조 그리고 자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 리더들의 업적을 또 물어보는 문제도 가능해요. 한번 빠르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많이 봤죠? 자, 이 왕이 누구냐? 개유정날 통해서 정권 장악했어. 직전법 실시했어. 불교 장려했어. 이 왕은 살짝 여러분 지은 죄가 많았죠. 자기 조카의 왕위를 자 강제로 뺏어왔잖아. 그리고 자 조카의 왕위 빼앗기 전에 이 개유정난이 뭐였어? 개유정난이
바로 이 단종의 주변에 있었던 자 대신들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단종만 고립시키고 대신들, 자 김종서 같은 대신들을 죽인 사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가는 조선은 숭유억불의 나라지만 딱 한 번, 그러면 좀, 자, 아니, 딱 한 번 아니지. 어쨌든, 자, 두 번 정도 불교에 대한 완화책이 있었는데, 세조는 특히 불교 완화책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명종 때 가면 명종의 엄마가 여러분 수렴천정하면서 이때 잠시 승과제도가 부활된 적이 있었었죠. 요 시기 빼고는 불교는 여러분 그렇게 장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조의 업적은 답은 1번이죠. 집현전 혁파. 자, 그러면 일흥행식도 우리 이미 했으니까 알죠. 상강행식도는 세종이고 일흥행식도는 중종이고 계약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세종이고 경복궁의 자 이궁으로 즉 경복궁의 메인궁 자 법궁이면 그 다음에 또 이궁 있죠. 다른 주변에 자 서울 한성의 다른 궁 자 특히 창덕궁 이거는 태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오늘도 또 할 거 뭐야 아주 빠르게 자 주요 왕들 업적 연결고를 통해서 파악하십시오. 자 11번 자 조선시대 훈련도감이야. 그러면 이미 옳지 않은 거 너무 쉽네. 전기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임진왜란기가 무슨 상설기구와 이건 비변사에 대한 얘기죠. 무슨 훈련도가 무슨 임시기구도 아니었고요.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자 중앙군이었고요. 자 훈련도 가면 급료 지급했어. 우리 이거를 자 소위 장번 급료병 이렇게도 한자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는 명나라 암흑에가 서술한 기호신서 이거는 훈련도관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러분 오군영 훈련도관 포함 오군영 그 다음에 지방의 서오군 다 이 기호신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없어진다? 여러분 고종이 별규군 설치하죠. 그때 훈련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 4번 지식 하나 갖고 가십시오. 별규군 몇 년? 81년. 그리고 전기냐 후기냐 그런 것들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자, 이 11번.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좀 더 국가직에서 좀 예측 가능해요. 왜냐면 전시가도 냈고 과정법도 냈고 자 그리고 또 뭐 직접법도 냈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갖고 있는데 단 하나를 집중으로 볼 때 어려운 거죠. 자 경종 때 전시과 뭐였어요? 시정 전시과였어. 자, 시정저식과 관직의 노권화즘, 즉 관품과 인품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병행했잖아요. 자,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야. 일단 여기다 표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문종 때가 뭐였어? 문종 때는 경정전시과죠. 경정전시과는 누구에게? 예, 현직 관료에게. 근데 전체적으로 감사한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모두란 단어를 한번 늘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전지와 시지 아닌 거 아시죠? 갈수록 하급 공무원들 시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18등급 현직 관료 모두에게 전지를 다 요거는 맞지만 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됐네요. 자, 그다음 조선 갑니다. 자, 조선 가면서 결국 뭐였어요? 자, 이제 과정법이 시행됐어. 고려말 조선,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자, 근데 과정법은 현직 전직 관리기 줬고 자, 죽으면 반납이죠. 근데 유가족에 주는 것은 일대에 걸쳐서 세습할 수 있었잖아. 그게 수신조 휴량전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새로운 관직에 등용하는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세조 때 어떻게 했어?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자, 직전법은 바로 뭐였어요?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수조권을 너무 과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조권을 대행해주는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였습니다.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을 조사해서 거두고 관리에게 나눠준. 그래서 여러분 직전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성종 때는 직전법 폐지하에서 관수관급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직전법 폐지는 어디예요? 모두 대답하십시오. 언제 가서 직전법 폐지? 16세기 명종 때 가서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우빈 선생님이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바로 요 사료예요. 그럼 이게 다시 고려의 전시과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목종 때 개정 전시과 때 이미 하급 공무원들 시지를 줄 수 없게 됐네.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 전시과
하급 공무원들 더 시집 줄 수 없게 된대. 그래서 아까 문종 때 모든 관료에게 전지와 시제를 줬다. 아니죠. 이 전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과전이죠. 자, 시지는 뭐였어? 임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급액수 요 일감만 좀 자, 초점 맞춰주세요. 자, 시정전시과 110이었어. 개정 100이었어. 자, 그리고 다시 자, 여기 경정 100이었어. 그래서 요것만 조금 기억하세요. 왜? 과전법은 자,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을 들어갈 때 과전법은 150개를 주기 때문에 고려보다 조선은 더 관료를 위해서 여러분 실시했다는 거. 요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료죠, 여러분. 우리, 자,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시정전시과. 다시 한번 경종, 자, 몇 년에, 자, 원년에, 비로소 직관, 상관의 각품의 전시과를 제시했다. 이게 빵꾸였잖아. 자,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자,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했다. 이 말 때문에 헷갈리지 말자. 다시, 좀 전에. 이거. 1번, 관직의 높고 낮은 것과 함께 인품 반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쌤, 사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관품에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여러분 사료, 주어진 사료가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뒤를 보니 자삼. 이게 관품이잖아. 자삼은 18% 나눠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관품의 높고 낮음도 고려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단어에만 너무 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나왔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나오고 여러분 여기를 빵 끌어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풋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역분전인가 이런 착각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사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 이게 고려에서 조선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게 과전법. 다시 한번 소리에서 좀 읽어주십시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절을 설치한다. 무릇 서울에 거주하여 왕실 시하는 자는 자 현직, 자 전직, 즉 현직, 직 여기 산직, 직관상관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절을 받는다. 전객은 즉 수조권자는 자, 전객은 이게 전객은 민족 내 토지 갖고 있는 사람, 수조권자는 뭐였어요? 자, 전주죠. 수조권자는 전주고 자, 내 토지 갖고 있는 농민은 자기 경작지를 멋대로 팔거나 자, 증여할 수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직전을 설치했다. 과전패하고 이게 세조의 직전법. 그 다음 여러분 요거를 좀 보란 얘기예요. 자, 직전법 여전히 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전주들이 즉 수조권자들이 너무 걷었어. 그래서 너무 백성이 괴로워해. 그래서 만약 관이 직접 직선세를 거두어 전직에 준다면 백성은 한결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잖아요. 항상 직전법 체자에서 관수관급제로 유의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1번 문제는 자, 이 경제를 우리가 한번 졸업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자, 이제 경제 빠이빠이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12번 이 자료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오라총각 목극동이 황지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계 즉 변방을 조사한 결과 서쪽의 경계선 압록강이요 동쪽은 토문강이요 여기에 분수령상에 비를 세워서 기록을 삼는다. 이게 백두산 전개비였잖아요. 자 언제 숙종 때 요런 연도를 좀 기억하십시오. 1712년. 자 그러면 이 자료와 관계돼서 뭐요? 후일 간도 규속 문제죠. 여러분 이거는 조선후기 폐사권 복하고 건립한 거 아닙니다. 이때 청하고 자 이 조선 여러분 간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이게 인삼문제라고 했잖아요. 인삼문제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자, 이 조선 정부에게 국경선을 좀 분명히 하자. 그래서 결국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청과 조선이 합의하에 같이 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2번과 함께,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아주 여러분, 요즘에 국가직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 15페이지 붙여보세요. 시대사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좀 더 참고로 조금 대외 관계를 확대해 준 게 있잖아요. 이 중에 쭉 가서, 자, 조선 후기 들어가면, 조선 후기에 우리가 기억할 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두 가지. 뭡니까? 여기 백두산 정계비. 청의 요청으로 경계선을 확정했어. 여러분 청의 관리만 간 거 아닙니다. 자 조선의 관리도 같이 가서 백두산에 이 비를 세웠잖아. 백두산 정계비. 자 동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자, 그래서 자, 이 당시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19세기 말 토문강 해설 둘러싸고 조선과 청세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난도 있게 나올 문제는 자, 19세기 이 간도 규성문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자,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이중화를 토문 관계사로, 그리고 이범윤이 중요하죠. 간도 관리사로. 1903년 그래도 맞고 1902년 그래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범년 1902년에 간도 관리사 그래도 맞고 1903년 간도 관리사 그래도 맞아요. 원래는 1902년에 간도 10차서로 나갔지만 사실 여러분 1년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가 간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한 1902년으로 기억하십시오. 간도 관리사 이범윤 중요해요. 근데 1907년 일제가 간도 파출소 두고 간도를 지네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1909년에 간도협약을 맺죠. 그래서 일본은 만주를 달린 안봉서 철도 부속권 등등등등 얻고 간도를 지네 만들어 청에게 넘겨줍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도하고 같이 꽉 봐주세요. 독도.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요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가가 자 백두산 전개비 나가 독도 관련 문제 나와서 우리가 그런 예상 문제도 자 우리 실전 300제에서 푼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 번에 보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자 국내 삼국사기 자 그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자 신증 동구 열산의 팔도 총독 자 요 정도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자 1번은 너무 많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 없어. 태전과 문서만 기억해.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거의 다 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 과거에 1번 기록은 다 조선 영토로 돼 있다. 그 다음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울도군에 간할했죠. 그리고 러일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독도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 영토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이런 주제는 이렇게 한 번에 보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 자, 이거 좀 고난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조선시대 때 유사시의 임시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 험중한 산세를 이용해서 축성했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뒤로 가보세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자, 장원세자였죠. 나중에 사도세자로 바꿉니다. 무덤을 자, 수원 화산 옮기고 팔달산 아래 이게 바로 수원 화산이잖아. 여러분 색깔 안 바꾸고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조선 후기 5구년 가운데 수어청을 설치했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자호란 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다 나왔잖아. 아, 이거 남한산성이구나. 이미. 그리고 동시에 남한산성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5구년. 수호하라, 지켜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남한산성을 수호하시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수원화성은 자 정약용이 설계했고 자 거중기를 이용했다는 거, 뭐 농로 뭐 등등등 있지만 특히 자 이 거중기 이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만이라는 말이 나올 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축성 기술 도입한 것도 맞아. 그러나 또 여기에 우리의 고유 기술 들어가. 그러면 이 거중기를 이용했다는 건 중국의 기술인데 자 이거는 벽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화강암도 이용하고요. 자 돌도 이용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벽돌론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고. 자, 특히 남한산성,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기죠?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 오늘쯤 우리가 할 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오늘은 확실하게 여러분 외우면서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은 기록문화유산을 외우시고요. 무형문화유산을 외우기 어려워. 무형문화를 외우지 말고 몇 번을 가끔 여러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뭐 할 일이 뭐다? 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자 14번 들어가겠습니다. 노비제도야. 자, 여러분 여기는 좀 말을 좀 어렵게 썼어. 뭐 이런 말.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자, 그러면 1번. 자, 영조 때 노비 종목법 맞잖아. 양인 인구 확보하려고 엄마 쪽 신문을 택하겠죠. 자, 순조 때 공노비의 노비 문서 불태우고 자, 6만 6천여 명의 내시노비 또는 우리가 자, 뭐 낙공노비 공노비 중에서 자, 그다음에 자, 1886년에 노비 세습제 폐지 이거죠, 여러분. 갑신정변에서
자, 노비 신문지 없앨 걸 얘기했었는데요. 자, 갑신정변 실패했지만, 자, 2년 뒤에 노비 세습제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면서 신문제를 철폐함에 따라서 노비제 사라졌다. 아닌 거 아시죠? 신문제가 언제 없어져? 1894년. 정말 이따마하게 쓸게. 가보게요. 이것도 1차 때. 이때 신문제 없어지면서 양반도 없어지고 노비제 없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022년 여러분 12월 24일 날 제가 했던 특강 또 들으십시오. 또 들으셔야 돼요. 반복. 특히 기출문제 좀 애매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이거 지울게요. 801년 지금 공노비, 지금 낙공노비 또는 좀 더 내시노비 66,000명 풀어줬어. 순조가. 그 다음에 84년에 갑신정변에서 여러분 이런 문벌 폐지, 신문제 폐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실패했어. 근데 그 역량이 2년 뒤에 노비 세습제 폐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학국민운동 때는 노무면서 불태워라, 백정차별 이런 걸 주장했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보개혁에 적극 반영됐죠. 그래서 공사 노비 및 모든 신문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96년 이거 호구조사 규칙까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가셔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인물산 문제죠. 일단 강화를 맺게 되면 저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다. 저들의 무라는 대부분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놀이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고 무한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문이었기 때문에 한문을 번역할 때 좀 다르죠. 어쨌든 저들의 무한은 공장 제품이야. 그래서 무한해. 근데 우리의 무라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이 달린 거고 땅에 생성되고 유한해. 즉 농산물이잖아. 무한한 공장 제품과 유한한 농산물의 교류는 결국 뭐다? 경제적 파멸일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익현의 개양 반대. 오 불가소. 5가지 이유가 불가능하다는 이 사료. 오늘 수업 끝나고 각자 갖고 계신 사료집에서 최익현의 개양반대 오 불가소 소리에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그 중에 한 문장입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교류에 대한 정확한 얘기 하잖아요. 옳지 않은 거야. 자, 대마도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어려워. 어쨌든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 이거 맞잖아. 여러분 성까지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13도군, 13도군은 자 1910년에 만들어요. 최익현 선생은 1907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관직까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특히 자 흥선대원군 이들이 뜻을 모아서 예스 의견을 모을 때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 예스는 뭐예요? 대외관계였었죠. 통상 거부 정책. 이때는 자 이 대외관계 자이 밖으로는 대외관계에서는 자 둘 다 통상 거부 정책 폈기 때문에 이때는 의견을 일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반발이 컸습니까?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만동멸 철폐 이거에 반발하면서 결국은 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 10년간 권력 잡았는데 마지막 73년에 여러분 이 상소문을 대원군이 이제 해야라 고종이 성인되지 않았냐 이 상소문을 누가 올리냐면 최익현이 올려요. 그래서 국정개혁을 위한 상소 올려서 흥선대원군 비판했고 결국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외관계에서는 뜻을 모았지만 왜 갈등이었다? 자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만동멸 철폐에 대한 갈등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고리 60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여기 최익현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나올 때 나왔던 인물사를 한번 후루룩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최익현 1906년이네요. 1906년 제가 아까 1907년이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여기 강화도 조약 반대했어. 그래서 개항반대 오불가서 좀 전에 사료 꼭 확인할게. 자,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또 여러분 창의 토족서 올렸어. 그 다음에 전북 태인에서 그래서 아까 뭐 거기 그런 서원 이름이 나왔지만 그 서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익형 자 관련된 무성 서원에서 의병 일으켰어. 그리고 자 이게 을사의병이야.
그리고 체포되어서 쓰시마 섬에 가서 일본이 주는 국기를 끊다가 여러분 1906년에 좀 전에 1907년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1906년에 순국하십니다. 그래서 최익현 기억하시라는 얘기. 자, 16번 이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 일체 배경. 당연히 신간해죠. 자,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아우 이거 근위 아니야? 그러면서 떡하니 답을 4번 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간에도 여성의 법률상 이런 지위를 강조합니다. 근위가 더욱더 근로자 여성들의 얘기를 강조했지만 신간에도 해요. 자, 동양척식회사 폐지 반대하고요. 일본인들의 조선이민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이거 강조하죠. 여러분 고등교육 아니다. 즉 고등교육 설립은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그게 아니라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 이거였고 그 다음에 조선 소년 여러분 이런 거는 천도교죠. 천도교에서 진행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신간에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신간에 그리고 신간의 여성 자매단체 근위에 꼭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17번 미칠준 군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셨으니까 한국 광복군인지 아시는데 자, 우리 군은 자, 키워드가 있어. 임시정부가 나왔네. 임시정부에 직속된 국군이야. 그러나 나 범한 거, 한국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혼을 가진 열혈 청년을 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두란 뜻이죠. 모두 한데 뭉치어서 모인 기구야. 그럼 광복해지 1940년 어디에서? 자 중국 충칭에서. 그러면 자 광복군의 활동 광복회가 아니라 광복군이죠. 그러면 뭡니까? 자 특히 미국과 자 미국 OSS 미국의 전략정보처와 함께 국내 진입 작전을 계획했잖아요. D-Day가 1945년 9월이었고 자 8월 10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결국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여러분? 태양산에서 이거는 좀 낯설어요 여러분. 이건 조선의용군이야. 조선의용군 1942년. 여러분 광복군에는 조선의용대가 들어갑니다. 김원봉에. 조선의용대하고 조선의용군 헷갈리시면 아니래요. 다시 색깔 좀 바꾸자. 빨간색 너무 빨갛다. 자,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 정말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30년대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자 사도하자 전투 기억하시고요.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여러분 자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 강우규 열사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양세봉이에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이 이쪽 남만주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압록강에 자 사이토 총독이 여기 시찰한다고 해서 그를 저격할 자 죽일 생각을 했었잖아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서울역에서 자 이 사이토 총독이 자 들어왔을 때 그때 자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강호규고 압록강에서는 양세봉입니다. 요거는 30년대. 자 18번 자 현대사 들어왔어요. 다음 포구령 자 북위 38선 이남에 자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는 모든 권한 당분간 봉간해 이게 미군정기였잖아요. 더더구나 뭡니까? 자 정부 및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했던 유급 무급 그들이 있어라. 그래서 조선 총독부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갔잖아요. 자 미군정 그러면 미군정은 여러분 친일파 문제 해결하지 않았고요. 토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조선 건준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 된 거죠. 답은 3번이잖아요. 미군정의 한계. 자, 미군정 뭐였습니까? 미군정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얘네가 직접 통치였죠. 직접. 소군정은 간접이었지만 미군정은 직접 했습니다. 미군정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조선 건준이 활동 인정하지 않았고 건준이에서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통합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 군정만이 유일한 행정부로 그들이 인정했고요. 그래서 미 군정은 우리 문제 잘 몰랐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토지 문제, 토지개혁 안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번 다시 개헌 얘기 아주 나올 가능성 크죠, 여러분. 자, 이거 뭐였어요?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개헌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혁안 언제였습니까? 자, 1차 발췌개헌이죠. 6.25 중에 1952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한 결과 제적 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에 못 미치는 135명이 찬성했으나 4.4.5입 이 말했잖아. 반올림 4.4.5입이란 반올림 4.4.5입의 논리를 펼쳐서 자 다시 개헌을 통과시켰죠. 부결된 걸 다시 자, 통과시킨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개헌. 이게 바로 1954년 자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너무 약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연결고리 보세요. 자 지금 현대사 여러분 좀 펼쳐볼게요. 자, 이스만 정부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지금 여러분 지금 자 가사로는 자 요거였어. 1952년에 지금 발췌개헌 제가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요게요. 1차 대통령 직선제 일본 부산 정치파동. 자, 그 다음에 자 나사로는 뭐였어요? 4.4.5입 개헌이야. 2차 개헌 중임제한 철폐.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였잖아요. 그러면 요사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그러면 1번 이스만이 여러 우익단체를 모아서 자유당 창당. 자, 그러면 자유당 창당은 여기였고 51년. 자,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자, 이거는 1956년 부통령의 장면. 자, 당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대한 휴전협정. 당연히 여러분, 이때 휴전협정이 이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 사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요 사이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김일성이 연합할 숙청한 것은 1956년에 북한의 8월 종파 사건인데요. 뭐 북한사까지는 여러분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귀를 닫지 말고 여러분 한번 8월 종파 사건 한번 더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연결고리에 표시하시면서 여러 번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농지개혁법 여러분 처음으로 냈습니다. 1회부터 자 5회 여러분 가능한 겹치지 않으면서 계속 여러분 새로운 주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모의고사만 해도 100문제 100개 주제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죠? 나중에 이거 몰아서 보리라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때 아직 시간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5조 정부는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매수한다. 자 그리고 자 농지의 분별이 1가구당 3정벌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은 5년간 자 균분 연부로 저 뭐야 매년 생산량의 자 여러분 100 일단 1종 자 30%씩 그래서 5년 동안 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150% 갚는 거죠. 자 그러면 상한 자금을 대충 자금 이게 대충 자금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대충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바로 미국의 원조로 자 들어온 여러분의 자본들 또는 자 식량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자 이런 거를 갖고 여러분 조성한 자금을 대충 자본이라 불러요. 농지개혁법에 여러분 이거를 자 이 갚아야 될 돈을 갖고 대충 자금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미국한테 받은 원조 여러분 자 그런 자뭐 들어왔던 여러분 식량이라든가 자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자 뭔가 자 대충 자금으로 활용했고요. 자 우리 자본주의 방식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자 이미 얘기했잖아. 3정부 여기 얘기했네. 자 3정부를 초과하지 못해. 그래서 3정부 이상 농지 국가 유상으로 몰수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자 지가증권을 발급했자 누구한테? 예 바로 지주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 5년 동안에 자 다 상환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자, 바로 자 이 농민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여기 현대 경제에 자 요 좀 나왔던 주제들만 모아놨는데 특히
농지개혁법. 이게 키워드야. 자, 49년 법을 제정했고 50년에 부분 수정해서 실시했어. 자, 농민에게 토지 주기에서. 자, 삼정벌 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를 국가 유상 매수하고 농민에게는 삼정법 안에서의 유상분배. 그냥 요 키워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막 이렇게 무슨 여러분 이런 그럴싸하게 무슨 여러분 대충 자금 이런 거 나올 때 쫄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상한 자금을 대충 자금 쓴 게 아니라 뭐였다? 예, 미국한테 받은 원조 그 자금을 대충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국회 문제로 자, 20문제 정리했고요. 또 나왔던 주제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설지에 자, 거기 여러분 지금 자, 시대별 분석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갖고 여러분이 자, 그 주제들만 보면 저 100개 주제였잖아요. 지금 5회, 자, 1회부터 5회까지. 그런 것들을 매번 정리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선사부터 현사까지 지금 자, 5번에 지금 우리가 해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저는 2월 9일 날 지금 여러분 지금 밤 10시예요. 내일 9시부터 총 8시간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내일 자 2월 10일 저녁 6시에 이게 오픈되면 그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주제들을 또 한번 보시면 자, 됩니다. 자, 앞으로 모의고사 여러분 2번 더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무료 모의고사가 자, 여러분 또 자, 또 할 좋은 문제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넉넉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찬찬히 정확하게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얄팍하게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